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요즘 시장의 화두는 단연 커버드콜이죠. 이제 10%대 고배당을 준다는 커버드콜 ETF도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10%의 배당, 정말 말만 들어도 솔깃하잖아요.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10%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타이거 미국 배당 7% 다우존스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10% 프리미엄 같이 주가를 기준으로 한 커버드콜 상품에 이어서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한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프리미엄 액티브,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도 나와 있죠. 모두 10% 이상의 배당을 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상품이 출시될 때 진짜 저렇게 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커버드콜 ETF 믿고 투자해도 되는 상품인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 커버드콜은 원래 고배당을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원래는 변동성을 해칭해주는 조건으로 약간의 옵션 수익을 얻는 흔한 파생 상품인데요. 갑자기 고배당의 대명사처럼 된 건 어쩌다가 우연하게도 커버드콜이 고배당을 줄 수 있는 요건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흐름을 잘 읽어내는 것도 투자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커버드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내가 보험회사가 돼서 가격 변동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험을 파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일 때 거기에 대비해서 들어두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나는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운 나쁘게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주는 거죠. 여기서 보험료가 커버드콜이 받는 배당이고요. 보험료를 받았다면 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건 예상치 못한 주가의 급변동이죠. 이 보험금을 많이 주면 주가가 내릴 거고 적게 주면 주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장에선 주가는 웬만해서는 급변동하지 않아요.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죠. 그런데 이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공매도를 하기가 좋아요. 작년부터 주가 상승이 가팔랐고 그런데 뚜렷한 호재도 없어요. 그래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큰 상태입니다. 이때 공매도를 하는 사람은 주식을 빌려서 대량 매도를 해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게 다시 싼 값에 주식을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액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이라도 대량으로 매도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올라버리면 빌린 주식 갚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판 만큼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부도를 내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여놔요. 지금 주식이 10,000원인데 아무리 올라도 무조건 1,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1,000원을 주고 삽니다. 그럼 이 사람은 1,000원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손실 가능성을 1,500원으로 제한한 거예요. 커버드콜을 하는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받은 거니까 확정 수익이고요. 어차피 공매도를 할 거니까 가격이 오를 리 없고 그럼 거의 99.9% 수익이 난다고 기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보험을 받아준 거고요. 하지만 만약이라도 주가가 반대로 1,500원 이상으로 올라버린다면 그게 얼마로 오르든 간에 커버드콜을 낸 측은 1,500원에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럼 가지고 있는 주가가 올랐는데도 그 이익을 못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보험료로 1,000원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배당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은 성공을 하나 실패를 하나 옵션 판매 수익은 무조건 보장되기 때문에 옵션이 판매되지 않는 이상 배당은 안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약속한 배당금을 줄 수 있는 거죠. 다만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하느냐는 별개 문제고요. 커버드콜을 판매하는 영업력이나 전략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죠. 능력 있는 자산 운용사라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면서도 많은 보험을 팔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커버드콜이 이렇게 많이 등장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옵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죠. 특히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옵션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보입니다. 이때 수혜를 본 게 꽤 오래전부터 커버드콜을 공급한 제피예요. 이 시기에 배당 수익이 쭉 늘어났거든요. 제피가 대단한 게 전체의 20%만 커버드콜을 했는데도 한때 10%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경쟁사들도 커버드콜 상품을 내놓으면서 같이 먹자고 숟가락을 올리니까 옵션의 공급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다시 하락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옵션에 대한 수요가 건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옵션 수익이 높은 편이에요. 지금 등장하는 커버드콜 ETF들은 7% 수익을 내기 위해서 40%까지 커버드콜을 운영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커버드콜 ETF가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봐서는 아직 옵션의 수요가 건재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커버드콜이 먹을 게 정말 많은 시장이다. 단 수요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옵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 이렇게 늘어난 공급에 의해서 어떤 ETF는 옵션을 다 팔지 못할 거고 약속한 배당 수익을 다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적 압박에 쫓긴 ETF들은 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걸어서 싼 값의 옵션을 팔아야 되고 그럼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져서 결국 주가를 깎아서 배당을 주는 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가가 5% 오르면 보험금을 준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팔리니까 4%, 3% 이렇게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옵션을 팔면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겠죠. 아니면 옵션을 다 팔지 못하고 적은 배당을 주거나요. 지금은 수영장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출시되는 모든 커버드콜이 다 배당도 잘 주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빠지면 그땐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커버드콜 ETF는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옵션을 못 판다고 해도 배당 수익을 못 받을 뿐이지 기초 자산에 따른 수익은 그대로 가져가니까요. 설사 실패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그냥 조금 수수료 높은 ETF 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7%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똑같이 40%를 커버드콜에 투자하지만 7%짜리는 S&P 500으로 커버드콜을 하고 10%짜리는 나스닥 100으로 커버드콜을 하거든요.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변동성이 더 크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확률도 높고 그만큼 옵션 가격을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커버드콜이 다소 까다로운 조건의 보험을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커버드콜 ETF가 생기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면 배당도 배당대로 받고 가격은 가격대로 같이 오르는 지금의 황금 같은 장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콜옵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국채기반 커버드콜까지 나왔어요. 소울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같은 건데요. 이것도 대략 12에서 18%의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이 목표인 이유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요. 원래 금리도 0.25%씩 조절하던 걸 0.5, 0.75%씩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고요. 그래서 옵션 가격도 많이 올라서 고배당을 노리는 분들께는 이게 역설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상품이 미국의 TLTW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연 배당 19%를 기록했지만 ETF의 가격은 오히려 배당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리스크가 워낙 높은 커버드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물론 앞으로는 과거처럼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상식적으로 봐도 금리를 내리면 내리지 올리지는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기초자산 가격도 오를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금리 커버드콜 ETF에 약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같은 좋은 시기가 지나면 언제든지 청산할 준비를 해놓고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잘못 알려진 것처럼 커버드콜은 안전하다, 확률이 높다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바라보는 시장과 리스크를 다 고려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낮으면서 수익 높은 상품은 없거든요. 커버드콜 지금 10%가 넘는 배당이 많아 보여도 작년에 S&P 500은 31% 상승했고 나스닥 100은 54% 상승했어요. S&P 500의 역대 평균 상승률이 10%입니다. 커버드콜이 지금 같은 황금 기일 때 수익률이 S&P 500에게는 평균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저는 커버드콜은 메인으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커버드콜이 필요한 분들도 있죠.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너무 올라서 차마 못 건드리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가격이 괜찮다, 사도 된다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못 사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시장의 흐름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지금처럼 커버드콜에 물 들어온 시기에 이걸 완충제로 삼아서 시장에 남아 계시는 동력으로 삼고요.
다시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보일 때 빨리 캐치해서 일반 ETF로 돌아가는 시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라면 내가 노년이고 더 이상 수익이 없는데 지금 모아둔 돈으로 배당받는 것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커버드 콜을 이용해서 높은 배당을 가져오는 대신에 노년에 불필요한 장기 수익률을 버리는 거죠. 원래 투자란 게 불필요한 가치를 내주고 필요한 가치를 얻는 거니까요. 하지만 일부 분들처럼 재산 형성이 중요한 분이라면 커버드 콜을 썼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요.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커버드 콜이 결국 같은 돈을 배당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쓸데없이 나가는 세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